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한 권으로 끝내는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줄평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희 이상무가 생각하는 한 줄평은 이 추천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 번 읽으면 사업 절차를 이해하게 되고, 두 번 읽으면 감정평가액을 추정하게 되고, 세 번 읽으면 분담금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진심이다. 진짜 책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관심이 없던 재건축 재개발에 눈을 뜨게 해준 책이다. 네. 정말 저는 용어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감정평가의 분담금, 대지지분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이걸 읽으면서 하나도 모르는 제가 읽어도 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너무 알기 쉽게 써놓은 책이라서 정말 새로이 눈을 뜨고 관심을 갖게 한 예, 그런 맞습니다. 책입니다. 이 책,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재개발에 하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투자를 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좋은 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다만 조금 어렵긴 하지만, 맞아요. 세 번을 읽어야 된다. 그러나 너무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차는 총 8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고요. 재건축, 재개발, 투자 그거 어렵지 않나요? 부터 시작해서 기본 구조를 익히고 유망 지역에 미리 보는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뜰을 깨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문구들을 볼까요? 6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투자,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투자에 따로 시간을 쓸 만한 여유가 없거나 실거주용 집으로 몇 년 지낼 생각을 하는 이들에겐 재건축, 재개발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뭐 독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아실까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재건축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지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목동 아파트, 예를 들면 잠실 주공 아파트 이런 것처럼 그 낡은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짓는데요. 재개발은 어떠냐? 빌라, 시장, 노후주택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들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재건축은 사회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도시, 수도, 가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재개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노후주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재건축은 부시기만 하면 뭐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는 형태고요. 그래서 기간이 재개발보다 짧습니다. 근데 재개발은 노후주택이고 빌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소유자가 많죠. 이해관계자가 많고 사업기간이 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투자 수익으로 보면 초창기 재개발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많은 리턴,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 다 양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재건축, 맞아. 재개발 이래가지고 정말 되게 이렇게 설명 한 번 들어도 지난번에 동영상 찍을 때 한번 하셨잖아요. 설명 들어도 계속 몰랐거든요. 책을 한번 읽으면서 다시 정리했어. 아,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재건축 대상이구나. 재개발이 아니라 이렇게. 저는 근처에 제가 살았던 데가 재건축되거나 아니면 사는 곳이 재개발된 곳이었거나 이런 데여가지고 약간 몸으로 느낀? 지식이 아닌? 근데 읽으면서 내가 왜 그때 살기만 했을까? 그때는 어렸잖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 아빠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런 재테크 책에 보면 이제 저자가 이 재테크를 어떤 방식이든 그게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시작하는 계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2페이지에
그때 매입한 빌라 가격은 1억 7천만 원이었고 대출을 뺀 실투자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가 매수한 빌라는 정말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분양 신청한 25평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분담금 5천만 원을 내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재개발의 분양에 성공을 해서 상당히 자산이 불어난 거죠.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한동안은 이 재개발 조합에서 일도 하셨다고 해요. 그 일을 하시면서 경험이 쌓이고 투자도 계속되면서 이제 이런 책까지도 만드시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어떤 하여튼 계기가 있어야 돼. 그 계기가 있어야 맞아. 이렇게 다 성장하는데 여러분은 계기가 있었어요? 어때요? 어떤 계기요?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게 된. 시작하게 된 계기? 응. 저게 되게 자연스럽게 시작해가지고 딱히 계기랄 게 없었어요. 그래요? 응. 본인이 있었어요? 그런 저는 계기? 경자인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수 그렇게 있죠. 대답을 했었어야 됐네. 이게 연륜이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거의 한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으면서 저희가 책 리뷰 채널이다 보니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강제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 재테크와 관련된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게 우리 삶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진짜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3번 정도 진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 회사를 다니니까 이거를 한 장에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그 생각 나도 했었는데. 지금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자꾸 앞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용어도 아직 안 어.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거 한 장으로 만들거나 이게 어차피 그 보고서 내듯이 주간 보고 쓰듯이 네. 한 열대 장이면 압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 저는 이게 계산하는 게 나오잖아요. 분담금 그러니까요. 계산하는 것까지. 엑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니 도시까지 딱 보여주면 눈에 딱 보일 텐데 여기에다 이걸 더하고 이렇게 말로 하니까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해야 되는 어. 단점이 근데 왜 있더라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순서도처럼 정리해주는 게 나름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 이렇게 정리가 얼마나 좋아라는 마음이 편해지면서 직업병. 직업병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읽으면서 이거는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손을 써가면서 봐야 되는 책이다. 그런 거 진짜 많이 남아. 그럴 것 같아.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될 책인 것 같아. 공부해야 돼. 진짜 지금 셋이 다 공감한 것처럼 책이 그렇게 쉽거나 술술술 읽히는 책은 아닌데요. 이 책을 한 번 정도 읽으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32페이지 갑니다. 투자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첫째는 아직 피가 붙지 않은 초창기에 매입을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피는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재건축보다 재개발 물건을 노리는 것입니다. 투자금에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금이 적은 투자자들은 재개발 빌라를 선호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셋째는 경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투자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감정평가액, 권리가액이 예를 들면 3억이다. 그러면 5천을 더 주면 3억 5천에 사는 거죠. 3억 5천에 사서 분양가가 5억이다. 그럼 이제 그 갭을 먹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피를 더 주고 사는 정상 가격보다 조금 더 보태서 사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투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재건축, 여유가 없다면 재개발. 이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유가 없다는 것은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알고 있는 목동 아파트 항상 얘기 나오는 노원구의 중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파트들 보면 언젠간 재건축할 거예요. 근데 재건축하게 되면 진짜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재건축하게 되면 이제 넓은 평수와 완전히 아파트가 좋아지니까 목동 7단지에 28평짜리
28평 아파트가 지금 얼마 하는지 알아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5, 6억 하지 않을까요? 대충 맞춰봐. 15억 넘을 것 같아요. 20억 넘어요? 목동 7단지 28평형이 23억이에요. 그 오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 목동인 잘 모르는 데라서 내가 감이 안 왔었다. 와, 진짜? 네, 23억이에요. 근데 경매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경매를 통해서 할 마음이 있다면 무주택자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인 이상인 상황에서 경매로 주택을 또 취득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세 중과부터 시작해서 다 두드려 맞는 거죠. 아예 계산하기조차도 싫어집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 그렇다면 저만 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공부를 해야겠죠. 계속 그래서 경매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방금 목동 아파트를 얘기했잖아요. 23억을 만약에 전세를 준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10m가 있어야 그걸 갭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이 좀 내가 요즘 바뀌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수원이다 이거죠. 수원 분들을 오해하는 거 아닙니다. 가격이 이제 낮다는 의미로 말씀드려요. 하세요, 그냥. 예, 일산을 하겠습니다. 늘 해왔던 일산에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보고 투자를 했다. 그럼 거기도 오르거든요.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꼭 뭐 입지 조건이 좋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꼭 그럴 필요 없다. 자기 돈에 맞게 상황에 맞게 투자해서 그만큼 상승폭을 똑같이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 투자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데를 찾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투자는 그렇지. 두 번째인 거고 내가 사는 집이 올라주면 더 고마운 맞아요. 건데 네, 맞아요. 내가 거기 살고 싶으니까 사실 네. 못 버리는 거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동영상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69페이지 보시죠. 69페이지가 재개발, 재건축을 이해하는 핵심 도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 이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위가 승인이 되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분양하는 이 단계별로 한 10년 걸리죠, 지금. 그렇죠. 아마 제가 지금 재개발 투자한 곳은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난 다음이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기 전 단계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 이 책에서 이제 이 저자가 설명하는 게 맨 아래 단에 사서 맨 끝단에 이 일반 분양이 되고 난 다음에 파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가격이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또 올라갈 때 어느 때 투입돼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이렇게 나오면 된다.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오를 때가 언제 제일 많이 오르냐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날 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이때가.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 후에 팔려고 하죠. 그리고 사는 사람도 이때가 제일 많아요. 왜 많냐? 그나마 안정적인 것 같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는 건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에서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뒤로 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만 났기 때문에 사업 시행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백을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건데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만큼 뭐 된다? 리턴도 있을 수 있다. 지금 목표를 어디로 갖고 계세요? 저요? 저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바로 전에 팔 거예요. 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팔아야 되냐면 1가구 1주택인 저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아요. 그럼 일시적 2주택자 하고 바로 팔아야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고 그것도 그냥 아니에요? 2주택자예요. 그냥 아, 2주택자예요. 진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보통의 경우는 언제 많이 파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많이 팔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조합원 분양 신청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있잖아요. 동호수 추첨을 해서 로얄층을 부여받으면 또 오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잘만 간다면 계속 오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입지 좋으면은 일반 분양 하고도 오르지. 그렇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요
살 때가 언제였냐면 준공 입주 전에 산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 아파트가. 그것도 제 개발이었거든요. 네, 그때 사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 이게 핵심이고요. 이렇게 도표로 표시한 게 많지 않아서 좋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